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6일 태국 뉴스입니다. 2025년 1월부터 태국이 3년 임기의 UN 인권이사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위원은 18개국으로 구성되는데 태국은 177점을 얻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한 패통탄 총리는 전 세계가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강대국 간의 경쟁과 전 세계 긴장 고조를 이유로 아세안 공동체의 꾸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한 패통탄 총리는 라오스 시술릭 주석과 만나 양국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불법 마약과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와 국경을 초월하는 대기오염 문제, 그리고 메콩강의 물 관리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학여행 버스 차량에서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하면서 23명의 학생과 교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애도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교황은 이 비극의 영향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특히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기도를 전한다고 위로했습니다. 태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패통탄 총리는 그랩과 아고다, 익스피디아와 IHG,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트립닷컴, 타이항공 등의 임원들을 불러 이와 관련한 회의를 가졌다고 하네요.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가 열린 라오스에서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패통탄 총리의 양자회담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패통탄 총리는 대한민국은 태국에게 중요한 전략 국가임을 강조하고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2025년 말까지 경제동 반자협정을 마무리했으면 한다는 뜻도 내비쳤으며 한국의 더 많은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해줄 것을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태국 당국은 현재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람푼 등 13개 지방이 여전히 홍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5만 4,734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총 53명이 숨지고 2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람푼 지방의 경우 침수된 물이 빠지지 않고 있는데 침수물이 검게 변하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피해 주민들에게 가구당 1만 바씩의 주택 수리비를 긴급 지급하기도 했는데 치앙라이의 이재민들 중 일부는 자주 침수 피해를 입는 1층 거주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북부지방을 침수시킨 대량의 빗물이 하류인 짜오프라야 강으로 흘러들고 있지만 짜오프라야 댐 관리당국은 방류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방콕 앞바다의 바닷물이 상승하고 있어 이대로 방류량을 유지할 경우 방콕과 수도권에 침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방지책이라고 합니다. 13일은 라마구세 국왕의 석거일인데 라마구세 기념일로 지정되어 공휴일입니다. 태국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간 연휴로 14일 밤까지 짜오프라야강의 주요 다리 조명이 밤늦게까지 밝혀지게 됩니다. 나콘 시탄마랏 크롬키리 지역의 계곡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태국인 남녀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류에 갑작스런 폭우가 내리면서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났는데 대피할 겨를도 없이 물에 휩쓸려 실종되었으며 구조대가 수색 끝에 2명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태국은 유명 방송인 와라푼이 창립한 아이콘 그룹의 사기 판매로 시끄러웠습니다. 와라푼 씨는 주요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에서 사회자를 맡는 유명인이기도 한데 건강식품과 온라인 판매를 하는 아이콘 그룹이라는 회사를 창립한 CEO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다단계 피라미드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740명에게 2억 6천만 바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판매자 레벨을 높이기 위해 25만 바 넘게 돈을 주고 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았지만 도저히 팔 수도 없는 물품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건강식품은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총리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피해액이 1억 밭을 넘으면서 법무부 특별수사국 DSI가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태국의 유명 방송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방송인 여러 명에 대해 출연 정지가 내려졌고 수사 당국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짜오프라야 강변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인 아이콘 시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기상국은 14일까지 타이완에 인접한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당국은 돌발 홍수와 산사태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정부관보에는 신임 경찰청장의 끼띠랏 경찰대장이 임명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법무부 특별수사국 DSI는 깐짜나부리 지방에서 전기를 훔쳐 암호화폐를 채굴하던 주택과 빌딩 1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주택과 건물 등에서는 채굴 장비 300대 이상이 발견되어 압수했는데 지금까지 훔쳐 쓴 전기요금만 1년간 1억 밭 이상이라고 합니다. 건기가 가까워지면서 방콕과 수도권의 대기오염 수치가 기준치를 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콕과 나콤바톰, 논타부리와 사무프라칸, 사무사콘의 농도는 이미 안전기준을 넘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태국은 11월부터 2월까지 태국 북부와 방콕 수도권에 장기간 비가 오지 않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최악의 대기오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까오클라이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해산시킨 티라쳇 변호사가 탁신 전 총리와 부어타이당과 관련한 6가지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증거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혐의는 탁신 전 총리가 경찰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형태로 복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부어타이당에 지시했고,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의 영유권 분쟁 해역의 해양자원 개발에 있어서 캄보디아 측에 유리하게 하라고 당에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탁신과 당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차녀인 패통탄 씨가 총리에 오를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혐의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면 현 정부의 핵심여당인 푸어타이당도 까오클라이당처럼 해산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북부지방의 홍수로 북부선의 일부 구간이 운행 중단되었었습니다. 철도당국은 8일 저녁 6시부터 중단되었던 구간의 철도 운행이 재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에 폭우가 내리자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태국 국회의사당 4층에 빗물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 국회의사당으로 이사한 직후부터 잦은 누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났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새 국회의사당은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의 가족이 소유한 신호타이가 건설했습니다. 태국 정부 관보에는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만 도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게시되었습니다. 무에타이와 레슬링, 소싸움 경기와 마작, 카드 게임과 고리 던지기 등 23가지 유형의 도박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러이크라통 행사는 11월 1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한 치앙마이에서는 풍등을 날리는 이핑 축제가 열리는데 당국은 10월 말까지 피해 복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또 끄라통을 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짜오프라야강으로 몰릴 것에 대비해 당국은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물로 내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중산층들이 집과 토지의 판매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매물로 나온 중고주택은 14만 725채로 이 중 단독주택이 39.6%인 5만 5,754채, 타운하우스는 29.4%인 4만 1,384채, 콘도 3만 5,963채, 상업용 건물 5,326채였으며 지역별로는 방콕이 4만 2,377채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분양 주택과 중고주택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태국의 부동산 가격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요 건설사들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 이조차도 판매가 부진하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은 최대 20만 밭 할인이나 2년간 무료 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할부 행사도 벌이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토지와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수요자들을 찾기 힘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관광경찰은 푸켓타운에서 불법 가이드 일을 하던 중국인을 체포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외국인이 가이드로 일할 수 없습니다. 방콕 짜뚜짝에 위치한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화장품을 훔친 18세 영국인 소녀가 체포되었습니다. 검거된 소녀는 700밭 상당의 화장품을 계산도 하지 않고 점포 밖으로 나가려다 보안 요원에게 붙잡혔습니다. 태국 형법에 도둑질을 하면 1년에서 5년의 징역과 2만에서 10만 밭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푸켓 경찰은 빠똥의 변두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30세 백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면허증도 소지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푸켓 경찰은 투숙객의 객실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친 청소 직원을 체포했습니다. 빠똥비치에 위치한 호텔에서 3명의 투숙객이 잇따라 도난 피해 신고를 해왔는데 CCTV와 출입 기록을 확인해 청소 직원을 체포하고 훔친 1,800달러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태국의 호텔 객실 내 금고에서 현금이나 귀중품이 도난당하는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태국 여행 시에는 객실 내 금고 사용도 자제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태국 SNS에는 무카타 식단을 이용한 여성의 사연이 게시되었습니다. 평소 무카타를 즐겨 먹는다는 여성은 최근 눈과 얼굴이 노랗게 되어 병원을 방문했는데 급성 간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성은 치료를 위해 1개월을 입원하고 완전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는 생고기를 구울 때나 먹을 때 하나의 젓가락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에서 삼겹살을 구울 때는 별도의 집게를 사용해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수사국은 상습 사기 혐의로 태국인 여성을 방콕 팔람가 오도로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물건을 구입 시 QR코드 결제를 했다면서 송금한 내역을 판매자에게 보여줬는데 대부분 가짜 송금 영수증으로 지금까지 200차례 넘게 범행해 160만 밭을 사치했다고 합니다. 보건부와 경찰은 방콕 바투먼 지역에 위치한 클리닉을 단속하고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태국에서 발급한 의사 면허 없이 진료를 보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3년의 징역과 3만 밭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외무부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국경 인근에서 태국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부문에서 일하던 태국인들은 불발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성인용품을 판매한 태국인과 라오스인 9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방콕과 나콘바톰, 촌부리의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했으며 성인용품 2,500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성인용품을 유통시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수백만 밭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수사국은 프라하웻 지역의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전자담배를 판매한 2명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전자담배의 유통이나 소지가 금지되어 있으며 외국인도 소지나 흡연 시 적발되면 고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푸켓 바똥해변 남단 지역의 바다에 외국인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바다 위에 떠있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숨진 외국인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파타야 시내 상업용 건물을 급습해 도박을 하고 있던 9명의 외국인을 체포했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는데 도박장 안에는 한국인 3명과 미국인 2명, 호주인 2명과 러시아와 영국인 각 1명씩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민간 사업자도 철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철도 인프라 현대화와 세계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민간 사업자는 49%의 지분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푸켓섬 인근의 라차섬 앞바다에서 63세 한국인 남성이 구조되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바다 수영종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걸 발견한 구조대원이 구조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석유 공급에 우려를 표하는 지적이 나오자 에너지부는 충분한 석유를 비축해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공공과 민간이 비축한 석유는 태국 내 수요의 62일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켓 공항에서는 권총을 소지하고 비행기에 오르려던 82세 스위스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휴대용 수화물 속에 권총이 들어있는 걸 발견한 보안요원이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실탄이 없는 빈 권총을 휴대하는 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비닐하우스에서 태국인 2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비닐하우스 안에는 다수 난로가 켜져 있었는데 60대 태국인 남성과 50대 태국인 여성이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숨진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분금 지역의 전신주 인근 상점 지붕 위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숨진 지 3일 정도 된 시신 옆에는 전선 절단 도구 등이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전선을 훔치려다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팟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자녀 양육수당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월 800바트의 양육수당을 내년 1000바트로 인상할 예정이며 향후 7년간 3000바트까지 인상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방콕 파야타이 지역의 위파와디랑시 도로에서는 석재를 싣고 가던 트럭이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2톤의 석재가 쏟아지면서 수시간 동안 도로 통행이 통제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승용차가 트럭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죄수사국은 송클라 방클람에 거주하는 34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지난 2023년 나콘시 탄마라 퉁야이 지역에 위치한 사원의 주지를 찾아가 보험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주지는 설계사에게 1년치 보험금 11만 5,560바트를 주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여성은 이 돈을 보험사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범죄수사국은 10일간 전국 647곳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심카드 10만 1068개와 발신지 조작기기 113개, 휴대전화 575대와 컴퓨터 23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된 기기들은 전화 사기와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활용되던 것으로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방콕 라크라방의 주택을 압수수색하고 불법 무기를 유통한 39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이 거주하던 주택에서는 19정의 비비탄용 권총과 부품 등이 발견되어 압수했습니다. 남성은 비비탄용 권총을 실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해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잦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비비탄용 총기도 당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